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언스에서 기획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효라고 합니다. 오늘 한 20분가량에 걸쳐서 EDR 제품에 대한 선택과 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은 백신 시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단말 보안은 백신과 패치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랜섬웨어나 지능형 지속 위협, APT 같은 그런 지능형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백신이 그 효용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EDR이라고 하는 제품이 빠르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가트너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출시되어 있는 글로벌 EDR 제품이 약 30개 정도 수준에 이르고요.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20개 내외의 제품이 현재 국내에 출시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업체들도 출시를 완료했거나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제품들도 10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가히 단말 보안 시장에 어떤 차세대 패권을 쥐기 위한 춘추 전국 시대가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그 EDR 제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난 6월에 EDR 솔루션 벤더 중에 하나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그 보안 솔루션 업체인 시만텍과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매우 적은 규모의 회사임을 알 수 있지만 시가총액을 통해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가치는 시만텍을 뛰어넘어서 깜짝 놀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 시장에서 EDR 제품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이런 부분들이 반응이 된 결과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2017년도부터 EDR 제품을 개발해서 현재까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EDR 제품을 가지고서 고객들에게 소개를 드리거나 제안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EDR 제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수의 고객분들이 EDR 제품을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백신 제품을 대체하거나 또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솔루션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즉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솔루션보다 더 나은 방어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라면 EDR보다는 차세대 백신 같은 형태의 제품이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차세대 방어 솔루션은 기존 제품 대비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또는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서 기존 제품 대비 보다 뛰어난 위협 탐지와 방어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100% 방어는 불가능하고요. 또 판단 근거라든가 오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EDR 제품은 그러한 방어 솔루션에 의해 방어 솔루션이 운영되는 가운데에서도 방어가 실패하는 경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즉 100%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방어가 되지 않았을 때 이후에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됐고 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으로부터 실질적인 어떤 대응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하면 EDR 솔루션의 도입을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춘추전국 시대를 말씀드릴 만큼 굉장히 많은 EDR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
사실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EDR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해주는 세 가지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협에 대한 탐지 부분입니다. 어떠한 EDR 제품도 가지고 있는 또는 이미 나타났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사용자나 단말의 정보 또는 네트워크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위협들을 탐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사 기능입니다. 위협이 탐지되면 실제로 그 탐지된 위협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거나 더 큰 의미를 갖는 그런 그 조사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hreat hunting이라고 하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또는 자연어 질의 아니면 시각화를 통한 빠른 근원 추적 또는 보유하고 계시는 샌드박스라든가 다른 보안 솔루션과 협업, 연계해서 어떤 추가적인 위협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제 및 복구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실제로 위협이 탐지가 되고 조사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금 나타난 즉시 조치가 필요한 어떤 그런 대응을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재발 방지와 같은 예방적인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EDR 제품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선택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EDR 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위협 탐지와 관련해서 위협 대응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협은 크게 파일 기반과 파일 리스, 즉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기반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EDR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모든 방면에, 즉 파일 기반에 알려지지 않은 또는 파일 리스에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모두 다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대응을 위해서 서로 다른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에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통상의 EDR이 파일 기반의 악성 코드 탐지 기능은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격자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격의 형태도 파일 리스 쪽으로 많이 이동되고 있고 EDR 제품 역시 파일 리스나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탐지하고 대응할 것인지 쪽으로 포커스가 이동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수집과 분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EDR 제품은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는 단말에 에이전트가 설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 에이전트가 얼마나 자주 또는 어떠한 상황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제품의 특징이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 빈도와 수준이 어떤 사용자의 사용성 또는 보안 어떤 침해 조사라든가 대응을 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간의 중요한 균형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제품이요, 상시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위협이 탐지되었을 때만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가 있고 또는 커널이나 메모리 같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부터 사용자나 사용자 행위의 높은 수준까지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가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사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그거에 적정한 기능이나 정보 수집을 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안성과 운용성, 효율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 및 동작에 관련한 것인데요. 단말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어딘가에서는 위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하고 그 위협이 탐지되면 대응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 나와 있는 EDR 제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형 제품과 하이브리드형 제품, 독립 단말형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클라우드형 제품은 단말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분석과 탐지가 이루어지는 제품입니다. 단말에 에이전트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솔루션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떤 지역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단말 정보를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이 어려운 기관이나 조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단말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엔 솔루션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비용까지 같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하이브리드형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단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에 존재하는 서버에서 위협의 분석 및 탐지가 이루어지고, 만약 이곳에서 충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다시 클라우드로 보내서 어떤 탐지 및 조사 기능을 보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형태고요. 마지막 독립 단말형은 실제로 클라우드와 연계 없이 자체적으로 모든 정보의 수집과 분석 탐지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제품입니다. 폐쇄망으로 구현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아니면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어떠한 형태, 적당한 솔루션을, EDR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EDR과 EPP, 즉 지금 떠오르고 있는 어떤 이 EDR 제품들, 그 다음에 전통의 백신을 포함한 방어 솔루션에서 출발한 EPP와에 대한 관계, 뭐 미래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현재 그 나와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면요, EPP, 즉 전통적인 백신에서 관련 탐지와 대응 기능을 추가시키는 형태의 한 축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EDR로 출발한 제품이 어떤 차세대 백신 같은 것들을 통합하는 형태로 제품이 변환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방어 위주의 EPP 제품들이 방어 쪽에서는 조금 더 나은 성능과 기능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탐지와 대응 쪽에서는 퓨어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순수 EDR 제품들이 좀 더 나은 기능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이 EDR 제품은 개발 초기에 SOC, 즉 보안 사고 대응 센터의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업무 효율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러한 SOC 조직을, 별도의 사고 대응팀이나 보안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EDR 제품의 도입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충분치 않은 보안 사고 대응팀이나 SOC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EDR 제품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방어 솔루션이 제공해주지 못했던 지능형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또는 단말에 추가적으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직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EDR 제품의 도입을 통해서 추구하실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조직 또는 전용의 SOC가 없는 그러한 조직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어떤 경계선 솔루션이나 방어 솔루션과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클라우드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이나 서비스형 형태의 어떤 EDR 제품 같은 것들을 도입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아주 대여 큰 보안 사고 대응팀이나 보안 조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그 기업들에게는 EDR이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강하게 해주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거나 어떤 음영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업무들을 자동화시켜주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침해 사고 대응 솔루션이나 프로세스 이런 것들과 잘 통합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 통합될 수 있는 어떤 기능, 기반, 그 다음에 뭐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제품을 도입하셔서 운영하시면 조직의 성숙도와는 상관없이 EDR 제품을 도입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Q&A 시간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아래창 채팅창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보시고 실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EDR 정책 관리 부분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야기로는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경험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입과 EDR 제품을 도입하셔서 도입과 동시에 위협을 탐지하고 즉각적인 형태의 어떤 대응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보다는요, 실제로 EDR 제품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전에 아시지 못했던, 보시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 단말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행위라든가 행동에 관련된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새롭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